트리니들 안녕? 난 대한민국 트로트계에 살아있는 백과사전 나훈아야. 지금부터 대한민국 트로트를 돌아보고 둘러보고 내다보고 이리 까고 저리 까는 어메이징한 영상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텐데,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한마디만 흠잡으면 칠랄라 팔랄라 하는 막무가내 광신도 들고 아이디 바꿔가며 하루 종일 댓글 다는 좀비 팬들은 빨리 뒤로 가기 눌러서 나가버려. 오늘은 대한민국 트로트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엔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한국 남성들의 전립선과 지구력지 기미를 담당하고 있는 남진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야. 본명은 김남진이고 나이는 45년생으로 77살이야. 같은 77살하고 비교하면 진짜 아직도 쌩쌩한 걸 보면 남자에게 전립선과 지구력은 정말 중요한가 봐. 남진은 목포에서 대한민국 5대 국회의원을 지냈던 김문옥의 차남으로 태어났어. 6.25 전쟁 직후인 1950년대에 자가용이 있었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이었다고 해. 그 당시에 경찰들이 자전거 타고 순찰 돌 때 남진은 오토바이 타고 등하교했다고 하니까 거의 당시에 구준표가 따로 없었지 뭐. 남진은 어릴 때부터 팝송을 듣고 다녔고 꿈은 영화배우가 되는 거였어. 그래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꿈대로 장래 희망을 영화배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가 아버지한테 정신 차리라고 개맞듯이. 하지만 상남자 그 자체였던 남진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한양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진학하며 서울로 상경을 때려버렸어. 서울에서 영화배우 할 거라고 깔롱거리며 지내던 남진은 어느 날 한 레스토랑을 갔다가 자뻑에 취해서 밥송 한 그릇 부르고 있는데 멍 때리고 있던 레스토랑 밴드마스터가 이 노래를 듣고 어떤 새낀지 노래 좀 하는데 애 한번 꼬셔볼까 싶어서 너 가수 해볼래? 라고 물어봤는데 이때 남진은 아니요 영화배우 할 건데요 라고 초스피드로 쌩을 까버렸지 뭐야. 하지만 물건이 될 거라고 알아본 밴드마스터가 애를 어떻게든 꼬셔야겠다 생각하고 알고 지내던 당대의 인기 작곡가 한동훈을 소개시켜준다고 해. 듣보잡 수작에 관심 없던 남진도 한동훈 소개시켜준단 소리를 듣고 한동훈이면 당근 빠따지하고 한 번 말이나 들어보자며 만나보기로 해. 그래서 둘이 만난 날 작곡가 한동훈도 남진 노래를 듣더니 이 새끼 국물에 그냥 소금간만 조금 하면 바로 물건 되겠다 싶었는지 학원 연습생 제의를 했는데 폼생폼사하던 남진이가 영화배우 안 하고 가수 연습생 할 이유가 없을 줄 알았더니 당시 학원에 다니던 여학생이 너무 자기 취향으로 예뻐서 어떻게든 썸 한 번 타볼 생각으로 바로 오케이하고 그날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돼. 솔직히 남진 얼굴이면 학원 앞에서 바로 들이댔어도 됐을 것 같은. 그러다 1965년 연습생 생활한 지 얼마 됐다고 첫 음반을 취입하고 데뷔를 하게 되는데 역시 부모님 말 안 듣고 성공한 놈 없다고 첫 음반을 개밥그릇에 말아먹게 되고 남진은 소금물에 절여둔 배추마냥 풀이 죽어서 방콕했다고 해. 이때 한동훈이 한 번 실패는 실패도 아니라고 남진에게 오아시스 레코드사의 전속가수로 제안을 하게 되고 연애 영번지라는 타이틀곡으로 두 번째 음반을 발표하게 돼. 첫 번째 실패를 딛고 발표한 음반이라 절치부심하고 열심히 활동했는데 이번에는 처음이랑 느낌이 달랐던 거야. 여기저기 입소문에 방송도 타게 되고 히트 직전까지 가게 되면서 드디어 스타의 길이 보이는 것 같았어. 그런데 샴페인 막 터트리려던 차에 글쎄 타이틀곡 제목이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금지곡 처분을 받아버린 거야. 참 지금 생각하면 콧구멍이 꽉 막히는 기가 막힌 일이긴 한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두 번째 음반도 또 말아먹게 되었던 것이었어. 아니 도대체 연애 영번지가 어째서 퇴폐적인지 누가 설명 좀 해줘봐. 황당 골 때리는 이유로 이번에도 실패한 남진은 그냥 아빠 말이나 들을 거라고 후회를 곱씹으며 쓰린 마음을 술로 달래면서 시간만 줘 패고 있었는데 그 꼴을 보는 남진의 엄마 심정이 얼마나 환장 파티였겠어. 이대로 두면 집안에서 백수송장 치겠다고 생각한 남진의 엄마가 두 번째 음반을 골백번 다시 듣기로 감을 보더니 음반 맨 끄트머리에 달려있던 보석을 찾아낸 것이야.
남진이 하기 싫어 뒤질 것 같은 마인드로 억지로 녹음해서 음반 마지막에 처박아 놓았던 울려고 내가 왔나라는 트로트곡을 들어본 남진의 엄마가 아, 이 애는 트로트가 딱인 것 같다라고 무릎을 탁 치며 트로트로 다시 도전해보라고 음매 기사로를 해줬던 것이었던 것이요. 어차피 안 돼도 그만 올인으로 확인 가자는 심정으로 트로트로 돌아온 남진은 세상에나 마상에나 울려고 내가 왔나로 미친 개떡상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던 것이었어. 이래서 부모님 말은 잘 들어야 하는 것이니 이 영상 본 어린 것들은 오늘부터라도 꼰대 소리 하지 말라고 부모님 말씀 무시 때리지 말고 너 잘되라고 하는 잔소리 새겨듣고 실천하도록 해. 이렇게 트로트는 아니라고 개무시하려던 남진은 트로트로 당대 최고 가수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던 것이었던 것이요. 66년엔 가슴 아프게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그의 MBC 신인 가수상을 수상했고 이때부터 남진은 가수의 인기를 바탕으로 어릴 적 꿈이었던 영화배우도 하게 되면서 가요계와 영화계를 넘나들며 인기 절정의 꽃길을 걷게 되었고 뒤이어 마음이 고와야지라는 불멸의 히트곡을 뽑아내며 60년대 후반 가요계에서 남자 가수 원탑으로 독보적인 존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렇게 한참 최고의 인기를 즐기고 있을 때인 1968년 남진에게는 인생의 커다란 파도가 찾아오고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었어. 대한민국 남자라면 어떻게든 넘어가야 될 병역 의무가 코앞에 있던 남진에게 달콤한 유혹의 속삭임이 찾아온 거야. 당시 해병대 고위 군 관계자들이 진급에 도움되는 쌈박하게 튀는 아이디어 없나를 고민하다가 밑도 끝도 없이 연애부대나 만들어볼까라고 한마디를 던지게 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위에서 한마디 나오면 밤송이도 삐삐로 까재끼던 시절인지라 호떡집의 불난마냥 중간다리 간부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유명 연예인들의 입단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었던 것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나가는 애들이 자발적으로 해병대에 입대할 것 같지는 않고 낚싯바늘에 번데기라도 하나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런저런 사탕발림을 궁리하다가 급기야 군복무 중에도 계속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겠다는 그야말로 자다가도 빤스바람으로 뛰쳐나가 지원할 개꿀템을 살포하게 되었던 것이요. 어차피 가야 될 군대 연예 활동 보장해준다니 이 소식을 들은 남진은 생유베리 감사 하면서 바로 해병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던 것이요. 이때 해병대를 입대한 또 다른 가수로 그 유명한 불멸의 명곡 갈대의 순정 박일남도 있었어. 이렇게 해서 해병대는 계획대로 운알도 좌매시로 역대급 엔트리가 구성된 스타 연예부대를 만들게 되었어. 그렇게 꽃길로 마무리될 줄 알았던 남진의 병역 생활에 바야흐로 말도 못할 엄청난 일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었던 것이 그때 당시 해병대 일병이었던 남진을 포함해 연예병사 5명은 모 신문사 회장 딸의 생일 파티에 출연 요청을 받았었는데 아무리 연예병사라지만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 국방부 소속 해병대 군인 신분 사적인 초대에 잘못 갔다가 용코로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잔대가리 굴러가는 소리를 빵빠레로 울리며 거절해버렸던 것이었던 것이었는데 아빠가 BTS 불러준다고 했는데 태진아랑 송대관만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한번 해봐. 그래서 남진 데려온다고 어깨뽕 올리던 회장님은 딸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게 되고 여기에 분기탱천한 회장님은 피해 보복을 감행하게 되는데 해병대 연예병사 이 새끼들 군인 신분으로 일반인처럼 사회에서 연예활동 그대로 하고 있다고 분노의 기사로 폭로해버린 것이었던 것이야. 해병대 측에서 처음부터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는 내용은 쏙 빼버리고 말이야. 지금도 군대 이슈 터지면 신성한 국방의 의무, 애국심 칼춤이 난리 브루스로 난무하는데 그 시절은 어떻게 됐겠어? 대중들은 개거품을 물고 성토하기 시작했고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면서 야, 이러다가 줄줄이 옷 벗고 모가지 날아가겠다고 판단한 해병대는 연예활동이고 나발이고 싹 갈아 엎어버리고 그 길로 바로 베트남으로 파병을 보내버리게 되었던 것이었던 것이요. 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사연으로 전장의 사선에 오르게 된 남진. 그렇게 베트남 파병으로 복무하던 남진은 원래 1년이었던 파병 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장에 전우들을 두고 혼자 귀국할 수 없다고 자진해서 파병을 연장하면서 2년간의 파병 생활을 끝내고 나서야 귀국하게 되었던 것이었던 것인데, 이때 수많은 동료들의 전사를 목격하고 자신 또한 몇 번의 생사를 넘나들며 인생의 또 다른 의미를 깨달았다고 해. 그렇게 웬 고생 옳은 고생 다하고 71년이 되어서 국내 무대에 복귀하게 되었는데, 이 무슨 가혹한 신의 장난이란 말이냐. 남진의 히트곡을 만들어 주었던 영혼의 파트너 작곡가 박준석이 자신의 운명의 라이벌, 나하고 이름이 똑같은 나훈아와 손을 잡고 가요계를 싹 쌈싸먹고 있었던 것이었던 것이야. 그러나 귀신 잡는 해병대 정신으로 무장한 남진은 그냥 주저앉지 않았어. 남진의 또 다른 영혼의 파트너가 된 작곡가 남국인과 손을 잡아 왕의 귀환을 도모하게 되었던 것인데, 바로 대한민국 가요사 불멸의 히트곡 리스트에 절대로 빠지지 않을 님과 함께가 이 당시에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었던 것이야. 해병대 제대 후에 더욱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남진은 국내 가수 최초로 서울시민회관에서 귀국기념 공연을 열었고, 컴백 4일 만에 TBC 남자가수상과 MBC 최고가수상에 오르며 역시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지를 제대로 시전해 주었던 것이야. 연예계와 언론은 컴백한 남진과 더불어 당시에 파죽지세로 치고 올라오던 나훈아를 라이벌 구도로 만들며 경쟁적인 기사와 소문으로 끝없는 화제와 이슈를 쏟아내게 되었어. 하지만 70년대 초반 남진의 포스는 그야말로 적토마에 올라탄 여포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었던 것이니, 라이벌인 것은 맞지만 나훈아와의 경쟁에서 한 발 앞지르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었던 것이야. 그렇게 두 사람의 라이벌 경쟁이 정점을 달리던 72년 어느 날, 공연 도중 괴한의 흉기에 나훈아가 피습되는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 이때 남진이 라이벌의 제거를 의뢰했다는 루머가 급속도로 퍼지게 되면서 검찰에 달려가서 조사까지 받게 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었던 것이야. 조사 결과 범인은 나훈아뿐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 또한 스토킹을 해오던 또라이였다는 게 밝혀지며 남진은 무혐의를 받게 되었지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걸로 사골 국물 우려내는 스토리가 돌아다니고 있고, 나훈아 또한 늘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면 딱다감한 찜찜한 뉘앙스로 얘기를 끝내는 바람에 속 시원한 마무리가 안 되는 것 같아. 어쨌거나 초절정 인기 스타로 시절을 누리던 남진은 76년 당대의 또 다른 최고 스타 윤복희와 화촉을 밝히고 결혼에 꼴이 나지만 4년간의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데, 훗날 윤복희의 말에 의하면 이때 남진과 결혼한 진짜 이유는, 이거는 스토리가 진짜로 짜장으로 남진이 너무 불쌍해지고 내가 너무 열받는다. 무릎팍 도사한테 털어놓은 윤복희의 회고가 있으니까 그냥 니들이 찾아보도록 하거라. 이렇게 파란만장 인생 스토리 속에서 대중의 인기를 갈고리로 쓸어담던 남진은 80년대 조용필의 등장 속에 라이벌 나훈아의 끊임없는 자기관리와 변신과는 달리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점차로 잃어가게 되었던 것이었던 것이요. 한때의 라이벌 나훈아는 지금도 대한민국 트로트의 황제로 무대 위의 가황으로 국보급 가수로 불리고 있지만, 이제는 원로 가수의 자리로 물러난 남진의 위상이 안타깝기만 해.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이냐. 하늘은 왜 남진을 낳고 또다시 동시대의 나훈아를 낳았는가 말이다. 결코 남진이 모자란 것이 아니거늘 남진 또한 자신의 전성기 시절만큼은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꼭대기를 찍었던 별 중의 별이 아니었던가. 65년에 데뷔해서 7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젊은 후배 가수들 못지않은 무대 위에 열정을 보여주는 남진이 아니던가 말이다. 나훈아의 신비주의 컨셉과는 달리 대중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왔던 남진. 까마득한 후배들과의 콜라보 작업도 숱한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아직도 건재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남아서 대한민국 트로트를 밝혀주는 남진. 앞으로도 10년은 너끈히 대한민국 트로트의 큰 나무로 버티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니, 이것이 아무 때나 막 주는 것이 아니오 라면서 맨날 더 주는 전립선 영양제와 끊임없는 지구력 관리로 언제나 건강 잘 챙기고 대한민국 실버 세대를 대표하는 카리스마로 남아주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
네 영혼의 밑바닥 끝 어디인가에 한 줌의 갸녀린 싸가지라도 남아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잊지 말기 바래.